시작하기 전에 제가 메모장에다가 진행하는 거를 안쓰러워하신 시청자분 한 분이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정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키움과 세 번째 시리즈 1차전이었죠. 8차전인데 그냥 편의상 1차전, 2차전, 3차전으로 부를게요. 선발 베니지아노 대 알칸타라. 1회 초에는 이번 시즌에서 좋게 보였던 투구 패턴대로 잘 던졌단 말이에요. 1회 말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고 2회 초에 이제 투수 땅볼을 처리하고 나서 조금 힘들었는지 굉장히 얼굴이 빨개졌단 말이지. 불안 요소가 조금 보인다, 그동안에. 베니지아노가 얼굴이 빨리 빨개질수록 불안한 요소가 생기다 보니까 이때부터 조금 이제 불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간다라고 3회 초에도 투아웃을 다 잘 잡고 나서 거의 반숙이 됐어요. 반숙이 됐지. 키오라라는 용병이, 키움 용병이 이번에 새로 왔잖아요. 이 타자는 시즌 마지막까지 기록을 까봐야 알겠지만 갖고 있는 게 진짜 엄청난 타자다. 왜 어떻게 데려왔는지도 모르겠다, 키움이. 가장을 조금 보태자면 KBO의 스탠튼이 되지 않을까? 공격적인 부분에서. 수비는 잘 모르겠지만. 3회 말 정준재 선수가 삼진 당하고 박성환 선수가 주루사가 나오면서 이때 분위기가, 승리에 대한 분위기가 키움에게 거의 한 80% 넘어갔다고 봤. 너무 안 좋았어요. 그동안 연패에 있었던 흐름이 1회, 2회, 3회 지나면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힘들겠다.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봤고, 그러는 와중에 4회 말에 알칸타라 선수가 타구에 맞았잖아요. 정강이었나? 발목이었나? 그게 아마 이날 경기의 가장 큰 변수가 되겠다. 근데 또 되게 잘 던지더라고, 알칸타라가. 그리고 이제 6회, 이날 경기의 가장 큰 분기점이었어요. 공격적인 면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었는데, 박성환 정준재 선수를 하나의 세트로 묶고 그 다음에 최정 선수가 클러치 히터 역할을 해주고 그 뒤에 또 다시 한번 클러치 히터를 해줄 선수는 없다. 고명준 선수의 부상 이후로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라고 보였고, 전희산 선수는 그 예전에 고명준 선수랑 비교했을 때 딱 정확하게 고명준 선수의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처음 봤으니까. 전역하고 처음 봤으니까. 7회 초에도 베니지아노가 등판을 했단 말이죠. 사실 어영부영 7회까지 베니지아노가 넘어왔지만 베니지아노의 퀄리티 스타트는 베니지아노 본인의 능력보다는 키움 선수들이 공략법을 잘못 잡았다고 해야 할까? 그런 거에 대한 미스매치가 조금 더 커보이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7회 초 수비 때 터진 거고. 그렇게 터지고 더 터지고 이후에 남은 이닝은 의미가 없다라고 봤어요. 너무 1회부터 공격에 대한 상황이 안 좋았고 이 구조로는 절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봤고, 이날 경기의 총평, 전희사는 고명준을 대체하지 못한다. 전희사는 고명준을 대체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전희산 선수가 고명준 선수의 아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타선에서 해주는 역할이 달라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그 느낌적인 게 있어요. 오히려 김재환 선수랑 한유섬 선수의 역할에 대한 대체제가 될 거고, 고명준 선수랑은 조금 다르다? 조금 그런 느낌? 이건 진짜 느낌적인 거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베니지아노는 여전히 시한폭탄이다. 타자랑 싸워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랑 싸우는 느낌. 인상이 너무 강하죠. 수요일 경기 대체 선발인 백승건 선수랑 키움의 로젠버그 선수의 선발 대결이었죠. 근데 이날 제가 단순히 그냥 평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덥다 덥다 하다가 낮잠을 잤는데 경기 시작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1회부터 4회 초까지의 경기를 거의 못 봤어요. 4회 초 투아웃 때 보기 시작해서 중계를 키니까 이미 4대1로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시작인가 하고 라인업을 보니까 그동안에 있던 약간 조금 클래식한 타선이 아니라 뭔가 조금 상위 타선에서 쇼부를 보는 인상을 주는 라인업이었단 말이죠. 아, 뭔가 그래도 지금 1군에 있는 선수들로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은 받았어요.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보게 된 시기가 4회 말이니까 4회 말부터 보면 김성욱 선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명준의 역할을 잠시죠. 이제 부상에서 돌아올 테니까 잠시 대체해줄지도 모르겠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아, 잘 모르겠네요. 아직 좀 더 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회 초에도 조영우 선수가 이번 시즌 초에는 이런 모습을 잘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투수한테 투구 기를 잡아주면서 리드를 디테일하게 챙기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잡아줬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바뀔 것 같다. 좀 더 좋은 포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6회 말에 오태곤 선수의 행운의 안타. 근데 이게 투수 앞에서 크게 바운드 튀고 내야 잔디랑 흙 경계선에 떨어지면서 굴절돼서 안타가 됐잖아요. 이걸 딱 본 순간에 그 생각이 들었어. 경기장마저도 경기장마저도 이제는 연패 탈출을 해라라는 그 기운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수선해지면서 최정 선수가 우익수 플라이를 쳤는데 키움 우익수가 캐치하고 2루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호구 미스를 하면서 행운의 안타가 엄청나게 동요를 시킨 거거든요. 키움 선수들을. 오태곤 선수가 중간에 움찔해가지고 1루로 막 공 보내고 됐다. 됐다. 이제 됐다 하고 김성욱 선수가 이번 타석에 보여주면은 4회 말에 했던 그 생각에 대한 확신이 들겠다라고 봤는데 베타로 최지훈 선수를 내는 거야. 왜? 전날 경기의 홈런 때문에 한 번 더 맡겨볼 만하지 않았나? 6회 말인데 세 번째 내지는 네 번째 타석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몇 번째 타석인지 맡겨볼 만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더 점수를 못 내긴 했지만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더 점수를 못 내는 상황이 돼서 더 아쉽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2군에 잠깐 내려갔던 노경은 선수가 시즌을 치렀죠. 이번 시즌만 봤을 때 포수랑 같이 이제 게임을 디자인해가는 능력은 아직 그대로였는데 그 정확하게 더 따르려다가 실투가 많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 타자가 좌타자일 때 인코스 하이볼을 던지려다가 그 뭐야 스트라이크 존을 굳이 숫자로 나누자면 4번? 4번이랑 1번의 그 존 어딘가 공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한 스트라이크 존 8번 칸 보더라인 부근에서 형성이 되게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5번과 8번 칸 사이에
들어가거나 이런 실수가 좀 많았어서 이거가 많이 좋아졌을까? 그래도 쉬고 왔는데 라면서 봤죠. 근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실투 억제가. 저게 랜더스 팬들이 기대하던 노경은 선수의 투구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번 시즌은 잘 안 봐서 몰라요. 제가 보고 있을 때는 항상 지고 있더라고요, 중계로. 잠깐 보고 있을 때는 항상 지고 있어서 어떻게 3등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막아내고 8회 말에 두 번째 이유식이라고 표현했는데 8회 말에 또 한 번 히어로즈가 랜더스에게 야 너네가 이제 연패 끊어라라고 상황을 만들어 줬죠. 그리고 그거를 받아 먹었어. 드디어 받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면 6회 말에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흐름상. 아마 이때 6회 말에 1점밖에 못 냈을걸? 저 상황에서 1점밖에 못 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라 8회 말에 에레디아가 확실히 이번 시즌에 에레디아 선수가 직구에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직구가 아닌 공에는 대처가 되는데 직구에는 대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어쨌든 변화구 잘 받아서 쳤으니까 드디어 받아 먹어서 9회 초에 조병현 선수가 올라왔는데 또 볼넷 나오고 설마 이러면서 그 고척에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놀림 많이 받았는데 김건희 선수랑 김웅빈 선수 맞나? 가물가물한다. 또 글쎄 가물가물하다. 진짜 이름 못 외운다 나. 라이브 할 때 그거를 엄청 틀어줘가지고 놀림 많이 받았는데 투수 코치가 빠르게 올라왔죠. 코치가 빠르게 올라오고 이게 빠르게 끊어주고 그 마운드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줬어요. 예, 뭐야 약간 안 맞으려고 하는 피칭이 아니라 타자랑 싸우는 피칭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끊어지면서 이제 보통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오면 내야수진도 이렇게 막 모여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야수진끼리도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온 상태로 보였고 그래서 그런지 잘 막았더라고요. 엄청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했어요. 그 막 뭐였지? 볼넷이 하나 말고 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면 말고 아무튼 사람이 심판을 봤으면 지금 ABS가 아니라 사람이 심판을 봤으면 스트라이크가 됐을 볼들이 엄청 많았어. 그리고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그 상황을 이겨냈으니까 굉장히 공격에 동기부여가 될 만한 분위기로 9회 말이 시작이 됐죠. 아마 막 다른 랜더스 팬들도 엄청 저거 했을 거야. 여기서 이기자, 이제 이기자. 왜냐면 직관에 가면 그 경기장 안의 분위기가 더 확실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팬들이 막 응원하는 그 열기 말고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이 갖는 분위기나 이런 것도 되게 감화가 많이 되니까 끝내자라는 분위기가 됐을 거예요, 아마. 끝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 결국 끝냈죠. 캡틴이. 오태곤 선수가 끝냈어요. 이날은 오승택 선수가 아니야. 오태곤 선수지. 조영우 선수의 번트 실패가 긍정적인 영향으로 갖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됐고 준재가 보내기 번트 깔끔하게 했고 그것도 진짜 아까웠어. 그건 기억에 나요. 준재가 키 5cm만 더 컸으면 살았어 그거. 그 막 비디오 판독하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2, 3루에서 오태곤 선수가 중견수 플라이를 치면서 끝내기 희생 플라이를 했죠. 근데 이게 이날 경기가 공격의 구조적 변화를 깨긴 했어요. 랜더스 더그아웃에서도 라인업에 변동을 주면서 예전에는 이제 되게 클래식했잖아요. 1번 타자랑 2번 타자의 컨택이 되고 발 빠르고 그나마 작전 수행력이 좋은
선수들 나가고 3번은 랜더슨 당연히 최정이고 4번에 장타를 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 그 다음에 5번 전형적인 클린업, 7, 8번에 포수 있고 요렇게 딱 전형적인 라인업으로 갔는데 이날 수요일 경기는 1번에 작전 능력 좋은 선수, 2번에 랜더스 안에서 가용 가능한 자원 중에 강한 2번 타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넣으면서 앞쪽 타선에서 끝낸다? 그 뭐야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줬거든요. 앞쪽 타선에서 끝낸다. 그게 아니면은 후반부에 후반부에 8, 9번 타자부터 연결을 시작해서 8번 혹은 9번 타자부터 연결을 시작해서 최정에서 끝낸다. 그런 전략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어서 이제야 뭔가를 바꾸려고는 하는구나. 그 시스템, 점수가 나는 시스템을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키움에서 떠먹여준 게 있어서 성공했다고도 할 수가 없는데 또 실패도 아니에요. 그래도 좀 그 버그아웃에서 원하는 그림은 또 나왔기 때문에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이거는 한 10경기 정도는 이런 라인업으로 좀 데이터가 쌓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10경기로 잡았냐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경기처럼 상대팀에서 떠먹여주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긴 건데 이런 공격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오염이 돼요. 약간의 필터링이 씌워져 버린다고. 좀 냉정하게 보자고요, 사실. 야구를 막 그래도 이겼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냉정하게 보자고요. 그치만 우선 잘했다. 그냥 단순히 작전 내고 이 정도의 개입이 아니라 뭔가 좀 라인업 전체의 흐름을 바꾸면서 점수가 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려는 시도? 플랜 B? 플랜 B가 없다 그랬었는데 플랜 B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경기죠. 오늘. 그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직관을 갔다 왔는데 이 직관 갔다 온 것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시청자분들이랑 떠들고 드립도 치고 막 이럴 텐데 다음 영상부터는 또 라이브 진행한 걸로 올라갈 테니까 라이브는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경기 선발 최민준 선수 대 배동현 선수였죠. 그래서 사실상 3선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최민준 선수 경기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1회 말에 전희산 선수는 이제 견적이 나왔어요. 1회 말에 타격을 보고 고명준이랑은 역할이 다르다.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냥 제 감각적인 느낌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조금 그런데 그냥 역할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김재환 선수의 역할을 전희산 선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고명준 선수까지 돌아오면 김재환 선수가 과연 1군 로스터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가 의문이 돼요. 이제 의문점이 돼. 그렇게 되겠다. 딱 그 느낌이네요. 제가 가졌던 느낌이. 그리고 이제 2회 초 시작하기 전에 관중석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중계에서도 다 나왔을 텐데 그냥 이제 경기적인 측면에서만 보자고요. 그분이 이제 잘 일어나셔가지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지만 이 일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랜더스한테는 좋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왜냐면 최민준 선수가 1회 초에 템포 좋게 던졌는데 그 좋은 템포를 살려가서 던지는 게 아니 불가능할 수 있었으니까가 맞겠죠. 이때 당시에는 랜더스 경기력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 그래도 잘 막았다.
그나마 잘 막았다. 그 중월 홈런 맞은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홈런은 투수가 잘못 던지는 것도 있지만 타자가 잘 친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의 액시던트가 있었죠. 이겼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약간의 액시던트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2회 말에 넘어와서 우천 중단이 됐습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길었나? 체감상으로는 한 3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나 멈췄는지 모르겠네. 30분 됐던 것 같아. 갑자기 비 와서 힘들었어. 무릎은 안 저렸지만 안일하게 가가지고 경기장을. 그래서 그 중단되는 기간 동안에 선수들도 이제 더가웃에서 뭔가 막 얘기를 하고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경기가 시작이 됐고 쉬는 동안에 약간의 밸런스를 잡은 것 같이 던지더라고요. 배동현 선수가 약간 밸런스가 잡혔다? 1회 말에 아구가 안 맞는 느낌이었는데 2회 말에 딱 올라오니까 그게 조금 맞아 들어간다, 뭔가 윤활유가 발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던지고 이거 이 상태로 만약에 이닝을 마무리한다면 또 애매해지는 경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조영우 선수가 공략을 해서 아니지, 이거는 또 한 번에 묶어야 돼. 조영우 홍대인 선수가 공략을 해서 무너뜨리더라고요. 다시 밸런스가 안 좋아지더라고. 홍대인 선수는 조금 운이 좋았죠. 그 키움의 중견수와 좌익수가 소통이 안 되면서 가운데 떨어졌으니까 조금 운의 영역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게 운의 영역이지. 야구에서 말하는 운의 영역 중에 하나지. 그렇게 해서 우와 하다가 어영부영 4회에 왔는데 이때 4회 초에 최민준 선수의 최대 약점, 더 정확하게 투구하려다가 4구 4구 뭐 4구라고 적었지만 볼래 이게 이렇게 돼서 스노우볼 굴러서 와장창 이 장면이 나왔죠. 그런 와중에 투수로 선발 출전했던 홍대인 선수가 다이빙 캐치를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거를 못 잡은 건 아쉬워요. 못 잡은 건 아쉬운데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빠져나갔다면 키움 입장에서 홈 승부를 해볼만 했다. 물론 이제 좌익수가 에레디아 선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있는 2루 주자였던 키움 선수가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아마도 살짝 뱅뱅 타이밍이지 않았을까? 뱅뱅 타이밍으로 홈에서 승부가 나지 않았을까? 그 글러브에 닿지 않았다면? 1점을 막아낸 다이빙이다라고 저는 봤어요. 키움의 2루 주자가 스타트를 했다가 타이밍상 잡히는 타이밍이라서 2루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튀어나오면서 3루로 갔으니까 그 약간의 딜레이가 없었으면 아마 역전이 됐고 키움 쪽으로 이제 그 꼬로마다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그 분위기가 정말 정답이 됐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아내는 다이빙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꼬로만 분위기를 랜더스 선수들이 이겨냈어요. 이겨냈다고 봐야 돼. 그게 정말 안 좋은 상태의 팀이었으면은 아마 거기서 더 많은 실점을 하고 알아서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좋지 않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도 있었고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볼 수 있었던 4회 초였고 그래도 왜 이겨냈다고 또 표현할 수 있냐면 4회 말에 전희산 선수랑 김성욱 선수를 현재 라인업에서 같이 묶어서 봤거든요. 저는 키움 선수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5회, 6회 살짝 소강 상태가 됐다가 7회 초에 키움 승리의 최대 분기점이 나왔죠. 아마 저기서 7회 초 투아웃 1, 2루에서 키움이 점수를 더 냈으면 이거는 또 알 수 없는 흐름으로 갔을 거예요. 목요일 경기는.
점수를 냈다면 1인 오늘 경기를 봤을 때 2연승이죠. 2연승을 했지만 언제 연패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제 연패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상태예요. 답답하긴 했어요. 현재 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팀을 상대로 2연승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지만 3연패, 4연패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2007년에 SK 와이번스 이전의 와이번스부터 경기를 봤으면 짜잘하게 몇 연패하는 건 당연한 모습이라 익숙해.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오늘 경기로 진짜 확실해졌어. 오늘 최정 선수가 제가 딱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4타수 4안타였거든요. 랜더스는 지금이라도 넥스트 최정을 만들어낼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돼요. 괜히 최정 랜더스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최정 선수는 만들어진 선수입니다. 정말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정 선수는 뭐 요즘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올드스쿨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최정 같은 선수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랜더스가 지금부터라도 최정 선수를 80살까지 야구를 시킬 건 아니잖아. 지금 만들어야 된다. 드래프트라는 선수 뽑기 시스템으로 지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기별 총평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시리즈 전체 총평 해볼까요? 시리즈 전체. 스윕이 아니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경기처럼 상대팀이 떠먹여주는 승리로 위닝을 가져가면 이게 진짜 연패의 그 수렁에서 탈출한 건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스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을 야구 싸움은 포기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궤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됐을 텐데 퐁당퐁당이 아니라서는 다행이긴 한데 의문점은 많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SK 와이번스 파란 와이번스 시절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요. 파란 와이번스 시절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